안녕하십니까. 협조하는 세상 만들기의 박 교수입니다. 지금 한창 시끄럽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이 원유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위기로부터 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러한 국제상거래에서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문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해상 교역의 30%가 통과하는 요충지입니다. 예컨대 한국의 원유 수입의 약 70%가 중동, 그 중에서 6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합니다. 또한 한국의 LNG 수입의 약 20%도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선박이 멈추고 국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합니다. 이럴 경우 기업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를 기업은 법원이나 중재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협상 테이블로 가야 될까요? 예컨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중재의 하나인 미국 이란 중재법정은 설립 45년이 지난 지금도 가동 중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기준으로 우리는 최소 90일의 비축유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위기가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여유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국제상거래는 법보다 협상을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위기 상황에서 다음에 두 기업 영역의 다툼에 집중합니다. 에너지 수급과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전쟁 위험이 커지면 해상보험료는 수십 배에서 100배까지도 상승하게 됩니다. 산유국은 FOB 조건이므로 운송 위험은 매수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한편 한국 정유사는 기뢰 등으로 통항이 불능한 불가항력 상황이므로 보험료는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조선 한 척마다 수십억 원의 전쟁 위험 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발주처는 납기 지연 시 막대한 지체상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수십조 원 규모의 시장 신용이 걸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국제상거래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책임의 소재가 아니라 거래의 유지입니다. 그리고 소송이나 중재는 과거의 책임을 판단하지만 기업은 미래의 거래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제상사 분쟁은 협상과 조정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제 협상 차원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협상에서는 입장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비축유 고갈을 두려워하고 산유국은 시설 파괴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파트너의 문제가 있습니다. 협상이 깨지면 현실적인 최선에 대한 즉 파트너는 무엇이 될까요? 한국의 정유 공장은 중동 중질유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동 프로젝트도 한국 기업을 쉽게 대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양측은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는 인질 구조에 처해 있습니다. 운송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면 불가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은 통제를 벗어난 장애에 대해 책임 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은 가능하지만 비용이 폭등하게 되면 하드십, 즉 이행 곤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니드로아, 즉 국제사법통일 정보관기구의 국제상사 계약 원칙과 일반적인 신의성실 원칙은 재협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옵션 개발입니다. 국제상사협상에서는 다양한 해결의 옵션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납기 조정으로 공급 일정을 연기할 수 있고 가격 재협상으로 운송 비용을 분담할 수 있고 공급량 조정으로 일부 물량을 우선 공급할 수 있고 대체 경로 확보로 다른 항로 또는 공급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3자가 해결책의 개발을 돕는 과정인 조정, 미디에이션이 특히 실용적이고 중요합니다. 자, 어떤 협상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 물리적인 리스크를 금융 리스크로 전환할 수 있을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보증을 통해 전쟁 위험을 금융 문제로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관계가 보입니다. 즉 한국은 비축유 시계를, 중동의 상대방은 금융이자 시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시계를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에너지 수급과 건설 문제를 하나의 협상 패키지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외교, 금융, 에너지를 연결해서 종합적인 협상 구조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상거래는 법적인 방정식만으로 해결되고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협상과 조정이라는 유연한 구조 속에서 국제상거래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협상은 누가 더 크게, 더 세게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협상은 누가 더 정교하게 상생 구조를 설계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뢰는 바다를 막을 수 있겠지만 현명한 협상은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협상은 상대방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협조하는 세상 만들기의 박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